안녕하세요. 워싱턴 브로의 워싱턴형 워싱턴 브로입니다. 또 며칠 만에 또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에 제가 미국 이민에서 정말 첫 번째 어떤 법적인 이제 고발을 당한 이제 첫 번째 제 정말 이민 인생의 첫 번째 이제 법적인 시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백인 가정에 의해서 이제 첫 고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발을 당하는 그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낮에 이제 그 집 이제 어린 애들과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다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 힘으로서는 제가 나가라고 해서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그때 12살, 14살, 한 16, 한 이제 3명 정도인데, 그러니까 또 강제로 제가 이제 어른처럼 강제로 이제 욕을 하면서 더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여튼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제 경찰을 불렀을 때 이제 다행히도 또 그 세븐일레븐에 자주 이제 들리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결국 이제 설명하고 이제 경찰이 이제 나가라. 그리고 이제 가게 한 30m 전방 이제 그 당시로는 이제 이제 미국에서는 미터보다는 이제 피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m다 그러게 되게 되면은 그게 100피트, 이제 100피트 이렇게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안으로 이제 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찰이 이제 구두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애들을 이제 일단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도 또 금세 안 가요. 안 가고 이제 이러니까 하여튼 경찰이 나가서 이제 경고를 했어요. 가라. 여기서 더 이상 가게 앞에서 이제 저기 하면은 얘네들 이제 부모님을 이제 호출하겠다든가 어떤 이제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또 정말 미국에서도 경찰이 미성년자들을 또 함부로 이렇게 다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이제 뭐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이제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한참 바쁜 시간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매니저가 근무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저것도 같은 이제 일하는 다른 이제 한국인 이제 젊은 이제 사람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백인 여자가 애들하고 같이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더니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저 사람이라고 나를 이제 포인하니까, 손짓을 하니까 저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우리 애들을 왜 때리고 왜 협박하고 이제 위협을 줬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너 이제 경찰에 고발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니네 아이들 때린 적도 없고 손을 댄 적도 없고, 니네 아이들이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니까 나가라고 한 거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결국 니네 애들이 듣질 않으니까 경찰이 와서 결국 경찰이 내보냈다. 내가 내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너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또 미국에 와서 처음 있는 일이고, 그 당시는 난 미국 온 지가 1년도 안 됐을 때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네 맘대로 하라. 이제 그러고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이제 이제 법원 재판 날짜 이제 출두 앞에, 그러니까 재판 날짜가 잡히고 출두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령서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이게 나는 이제 그렇게 또 처음에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들, 또 미국에 먼저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거 출두 꼭 해야 된다. 이게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재판 받고 뭐 하려면 경찰이 와서 뭐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요. 경찰이 와서 데려가고 뭐 조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재판을 받든가 뭐 구류를 이제 살든가 이렇게 그 하는데 근데 나는 뭐 경찰에 불려가고 조사받은 이제 그런 그 과정은 안 거쳤고 이제 무조건 재판 그 소환장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미국 온 사람들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이제 미국 이제 본토 이제 토백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경찰한테 이제 거기 세븐일레븐에 오는 경찰들한테 얘기하니까 출두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재판이니까 안 가면은 이제 어떤 분 구속이 되고 또 거기서 네가 이제 안 가면은 너 없는 걸석된 이제 상태에서 판정을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됐습니까? 아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는 지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일하다가 일어난 일이니까 네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고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해서 변호사를 대달라고 그래라.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하다가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일을 하다 일어난 이제 그러한 해프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븐일레븐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1년도 안 됐을 때니까 모든 게 당황했죠. 이제 당황하고 그때는 또 지금만큼 영어도 또 아무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내가 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하고 뭐 법정에 가서 소통할 만한 그런 상태는 그 당시는 아니었죠. 솔직한 얘기로 간단한 이런 대화들만 가능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뭐 변호사 만나서 이제 상담하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재판 날짜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프린스 조지 카운티 이제 그 콜트 하우스인데 거길 가요. 이제 거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를 처음 가는 거니까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다행히 경찰이 자주 오는 그 경찰이 거기 데려다 줬어요. 그 경찰이 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소에 가서 이제 거기서 변호사 만나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뭐 나왔더라고요. 그 애들하고 이제 그 엄마도 나오고 재판소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측 증인으로 그 당시 제가 불렀던 경찰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제 제가 어떤 경찰이 왔었다 하고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이름은 이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자주 오기 때문에 이제 얘기해 줬더니 아마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먼저 이제 검사가 이제 먼저 걔 엄마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뭐 이제 자기 아이들이 거기 가서 뭐 살라고 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 막 차이니스 저 사람이 그 엠프로이가 자기 애들을 이제 협박하고 이제 막 이제 폭행을 하려고 그랬다.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판사하고 이제 변호사, 검사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검사가 물어보고 이제 또 판사가 좀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물어보고 검사도 물어보고 이제 변호사도 또 뭐 이제 나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대답하는 게 이제 버벅거리고 막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재판 이렇게 있는데 그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3명이 이렇게 그 당시에 온 아이들이. 근데 이제 걔네들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좀 우습기도 하고 또 내가 이제 말하는 게 지네들이 보기에는 또 이제 또 거짓말처럼 또 들리고 그러니까 그 앞자리에서 애들이 막 웃었어요.
내가 말하는 것도 듣고 또 he lie 뭐 거짓말한다고 막 이러면서 또 지들끼리 셋이서 시시덕거리고 막 웃고 막 시시덕거리고 뭐 저 거짓말한다 뭐 그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니까 그러는 거죠. 이제 어른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애들이니까 막 또 떠들고 뭐 지들끼리 히덕거리고 웃으면서 뭐 지금 뭐 저 차이니스 거짓말 한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판사가 있다가 꽝꽝 뭐예요 방맹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꽝꽝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be quiet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한테 훈계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재판소인데 니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시덕거리고 웃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재판관이 하는 소리가 지금 니네들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정말 세븐일레븐에서도 니네들이 정말 저런 행동을 니네들이 보였을 게 틀림없다. 예. 이 재판소에서도 재판장 안에서도 니네들이 그러는데 그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니네들이 분명히 시덕거리고 떠들고 웃고 소라를 핀 게 분명하다. 이러면서 판사가 걔네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걔 엄마도 있는데요. 걔 엄마한테도 뭐라 그러면서 봐라 니네 애들이 저렇게 지금 재판장 안에서도 저런 행동을 하는데 세븐일레븐에서 당연히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보고는 이제 됐다고 이제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인으로 나온 경찰. 이제 우리 변호사가 이제 신청해서 제 증인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이제 더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나온 이제 저희 측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하고 재판관이 묻더라고요. 네가 거기 출두했었냐? 그러니까 출두했었다. 근데 네가 출두하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누가 애가 다친 애가 있었냐든가, 네가 폭행한 거를 봤냐든가 이렇게 이제 재판관이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경찰관에 있는 그대로 그런 적 없다. 내가 이제 출두하니까 애들이 안에서 그냥 있고 떠드는 모습을 자기도 봤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서 이제 애들을 내보냈다. 그거지. 거기에 무슨 다른 큰 무슨 뭐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어떤 그런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찰이 이제 또 저를 위해서 이제 좋게 증언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어쨌든 한 몇십 분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정을 내리는 거죠. 판정을 내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는 뭐 크게 별로 그렇게 저건 안 하는데 이제 저 혼자 긴장한 거죠. 뭐 제가 거기서 뭐 피고로 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하는데 뭐 판사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시는 제가 정말 그거를 다 알아들을 만한 그건 없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충은 아까 그 애들한테 야단친 그 말을 또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신성한 재판소에서도 쟤네들이 저렇게 웃고 떠들고 그러는데 안 봐도 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정말 안 봐도 뭐 본 거랑 마찬가지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정이 난 게 이제 Mr. Cheng, he's not guilty. 그래가지고 not guilty로 제가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죄가 안 된다,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발 당한 거는 제가 그렇게 해서 정말 또 변호사가 또 잘 해주고 또 경찰이 나와서 이제 저한테 좋게 또 증언을 해주고 이래서 저는 첫 번째 고발, 미국에 와서 첫 번째 정말 법적인 고발을 당하고 정말 마음고생 끝에 저는 이제 무죄, 이제 not guilty. 이제 not guilty라는 건 제가 인정 안 된다. 라는 이제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not guilty를 받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잡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판정을 받고 저는 거기서 이제 모든 게 그 사건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끝이 나고 난 후에 제가 집에 와야 되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세븐일레븐으로 와야 되는데, 저를 데려다 준 경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언했던 경찰도 뭐 끝나고 또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 또 자기 차 끌고 갔고, 또 변호사한테는 뭐 내가 그 당시에 뭐 정말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그 변호사한테 나를 데려다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변호사도 자기 일 보고 또 갔고, 나는 나를 데리고 온 경찰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왜냐면 거기 세븐일레븐에서 거기까지 오려고 그러면은 그 재판소에서 세븐일레븐까지 오려면은 걔도 뭐 자동차로 30분이 걸리는, 한 30분이 걸리는 거리인데, 뭐 걸어올 수 없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재판소 그 안에서 막 찾은 거예요.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여기 이 방도 기웃거리고 저 방도 기웃거리는데, 내가 한 방을 각 기웃거리니까 그 검사예요. 저 재판에 나왔던 검사들하고. 검사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기웃거리고 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왜 여기 왜 왔냐? 아니, 나를 데리고 온 경찰이 지금 내가 일하는 세븐일레븐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데리고 온 경찰이 여기 데려다 줬는데, 없다 가고, 그럼 나는 집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 검사가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웃은 다음에, 그러냐, 그게 어디냐?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내 동네 이름을 말하니까 알았다. 그랬더니 그 검사가 저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 검사가 저를 그 세븐일레븐가 한 20-30분 드라이브 하고서 저를 거기다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차 타고 가면서, 걔도 뭐 미국 온 지가 얼마 됐냐, 한 1년도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걸 경험 삼아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당시는 그 100% 내가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냥 일할 때 이제 조심하고 이제 저기 해라, 이제 조심하라 하는 식으로 이제 좋은 말을 해주고 저를 그 세븐일레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한 사건을 미국에 와서 처음 당하고 난 후에 조금 뭐라 그럴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어린애들하고는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또 지혜를 배웠어요. 그냥 본의 아니게 뭐 아무리 폭력을 행하지 않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뭐 어차피 소리는 좀 질렀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어린애들한테 미국 사람들은 사실 어린애들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나만 해도 그때만 해도 동양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지금이야 우리 젊은 아이들이 무슨 나이 먹은 사람들 가지고 정말 어떤 놈들은 정말 패고 때리고도 도망가고 하는 놈들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그게 좀 분명했잖아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그래도 좀 존중할 줄 알고 또 말을 하면 또 들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다가 한국 문화에 젖어가지고 있다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참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그 K씨가 또 소리 지르는 거, 이제 그런 데를 내가 이제 그런 거 보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소리 지르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하여튼 그 K씨가 이거는 어떤 우스갯소리지만 당해도 K씨가 당해야 되는데 제가 당했잖아요, 결국. 근데 저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항상 뭘 하다 보면 재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안 돼요. 한국에서도 딴 사람들이 뭐 하다가 보면은 아무 일도 없던데 또 내가 하면은 또 뭐가 조금 말썽이 생기고 또 뭐가 또 어떨 땐 싸움도 되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딴 사람들은 그냥 하면 참고 넘기거나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거니까 어떤 마음이 약하면은 그냥 내가 그냥 혼자 사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내가 잘못이 없고 이렇게 어떨 때 볼 때는 내가 이거 그냥 내가 넘어갈 일이 아니지.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전 참지 못하고 뭐를 이렇게 폭발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잘못은 상대방이 해놨는데
결국은 또 내가 너무 어떨 때는 좀 화를 내고 너무 어떨 때는 이제 또 상대방 혼낸다고 너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지나치다 보면은 결국은 결과는 내가 뒤집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그러한 점을 제가 이렇게 좀 인식하면서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다. 성격도 좀 될 수 있으면은 조금 좀 이렇게 진정하고 내가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게 또 막상 어떤 정말 경우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경우에 맞지 않고,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정말 이거 화가 나는 일이네, 저거 옳지 못한 일이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제가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세븐일레븐을 이제 끝나면서 세븐일레븐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또 싸움을 하고 나와서 제가 또 이제 개인 가게에서 또 일하다가 그러다 재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투쟁의 역사가 정말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어떤 제재를 한번 이제 받고, 그래도 또 운이 좋아서 제가 이제 물론 무죄가 됐지만,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래요. 야, 진짜 이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나? 이러면 이런 일을 안 겪으려면, 그러면 바보처럼 살다 보면 그럼 내가 항상 남한테 짓밟히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정말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도 그랬고, 이제 미국도 많이 변질됐어요. 제가 이민 왔을 때보다. 그리고 또 한국은 물론 한국을 떠난 지가 뭐 40년이 넘었지만, 내가 지금 내가 살았을 당시 한국은 못 살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정말 뭐랄까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재밌게 정말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재미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아래 위가 조금 그래도 아무리 우리 나라가 못 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서가 그래도 나이 먹은 사람은 그냥 장유유서라고 그러나 이렇게 정말 그런 게 좀 잡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 화가 날 일은 대개 더 적었을지 몰라요. 그냥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뭐 하니까 정말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해서 배가 고프니까 정말 모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생존 경쟁에 좀 삶에 치열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뭐 경우라든가 도리어 그 당시에는 어떤 상식이 그래도 없는 상태에서도 통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더 배웠다고 하는 인간들도 많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다고 하는 인간들도 많아지고, 이제 모든 게 또 무슨 세계 걷는 글로벌은 정말 모든 하나다, 이 세계는 하나다, 일일권이다 하는 이 세상이 왔는데, 모든 무슨 과학적으로나 모든 그냥 편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편리하고 정말 무슨 막말로 셀폰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말 발전이 돼서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들은 더 이상하게 모든 것은 더 나쁘게 변했습니다. 정말 막말로 편가르기 좋아하고 세상에 네 편 내 편 꼭 어디 가면은 갈라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고향, 네 고향, 내 고향, 무슨 고향 이걸 하면서 또 다 편 갈라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힘을 합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 지금 뭐 전부 전멸됐어요. 지금 무슨 조화가 있습니까? 말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서로가 정말 뭐 다수결의 원칙이라든지 또 서로가 어떤 자유와 뭐 인권이 보장이 되고 모든 무슨 뭐 권리 무슨 표현의 자유니 뭐 언론의 자유니 모든 자유가 보장된다고 한다는 그 미명하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얼마나 나쁘게 남용이 되고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다 없어지고 거짓말, 이 세상에 정치한다는 인간들이 전부 거짓말과 어떤 핑계거리와 이유, 말장난을 전부 그것만 이제 연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치를 하고 무슨 단체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정말 그런 자들, 또 뭐 정말 세계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정말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무슨 뭐 평화와 뭐 자유와 뭐 무슨 인류의 번영 뭐 무슨 뭐 정말 평등 이걸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해나가지만 그러한 핑계를 갖다 대고 행해지는 정말 몰상식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정치를 한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 속에 거짓 속에 전부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과 전 어떤 부귀영화와 어떤 정말 그 어떤 탐욕을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을 정말 영원히 누리고 싶죠. 영원히 또 그렇게 누리려고 지금 또 노력들을 하고 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지적하면은 그 자는 공격을 받고 그런 무리들한테 공격을 받고 그냥 무슨 가진 공갈 협박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도 못 하잖아요. 이러한 세상이 됐어요. 그것이 무슨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어느 세계가 이제 다 지금 다 똑같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그러고 무슨 뭐 박사 학위가 몇 개가 있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뭐 정말 무슨 내가 무슨 어떤 특허가 몇 개고 무슨 내가 뭐 기술이 몇 개고 내가 뭐의 챔피언이 되고 온갖 무슨 어떤 예술인의 장인이 되고 무슨 온갖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자랑하고 떠버리고 다니는데 뭐 때문에 그걸 원하고 뭐 때문에 그런 것을 정말 바라고 뭐 때문에 그걸 내세웁니까?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사람 인간이 안 먹어도 정말 안 먹어도 영원히 산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은 먹고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것에서 튀고 내가 또 모든 것이 정말 나 혼자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붙여지는 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막 공부도 이렇게 해서 내가 더 공부도 뭐 막말로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곳에 뭐 취직하고 뭐 좋은 시험에 패스해서 그래서 돈 더 많이 벌고 월급 더 많이 받고 결국은 뭐냐요? 내가 공부 잘하고 무슨 뭐 막 누가 말하는 무슨 소위 말해서 좋은 학교 나왔다 그래서 좋은 직장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월급을 조금 준다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죠. 월급을 많이 주고 돈 많이 준다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니까 내가 해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내 욕심 많이 부리고 내 욕심 채우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돈 벌고 공부하고 막 뭐 그냥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뭐 나 말하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고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들이.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한 행동을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그거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인간이 있습니까? 온갖 변명, 온갖 말장난으로 그걸 다 억지로 꿰맞히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왜? 옳은 말하면 겁이 나거든. 공격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우리가 간단한 예를 그래요. 무슨 어떤 뭐 연예인들 누구 하나 편을 들어놓으면 소위 공격 잘하는 그 인간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바른 소리 한마디 해놓으면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사람은 공격을 하고 모든 것 다 따돌림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옳은 인간이 나올 수가 없고 옳은 말을 하는 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옳은 말하고 나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들이 참 사악하다고 봅니다. 모든 게. 옳고 그름을 왜 몰라요? 공부를 똑같은 공부들을 다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위 지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무슨 대학 나왔고 무슨 미국에도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어디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그거 공부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인문적인 학문이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전공 분야들, 자기네들 전공 분야들만 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지, 기초적인 인문학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학 들어가면 1, 2년 교양학부 하잖아요. 교양학부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 다 모든 사람들이 공대를 다니든 무슨 법대를 다니든 정말 상과대학을 다니든 그거 다 교양학부에 배우는 거 공통적으로 다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학문을 다 그렇게 비슷하게 배웠는데 왜 우리가 나중에 그걸 적용할 때는 오만가까지 가진 나의 모든 나에 맞추어서 각색이 되고 편집이 되고 그것이 옳다고 그냥 열변들을 토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회에서 뒤떨어지게 되죠. 본의 아니게. 왜? 그것도 정말 악착하고 뭔가 정말 어떤 내 마음의 강단이 없이는 그거 이렇게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소위 리더를 한다든가 정치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내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요. 정말 많은 정치를 한다 그러든지 어떤 단체에 장이 된다고 한다든지 하다못해 운동을 하면서 대표 선수가 된다든지 그거를 또 대표 선수로 관할하는 무슨 코치가 된다든지 하든지 이게 어느 하나 따지고 보면 다 편가르기고 다 끼리끼리 하잖아요. 예? 그러니 진짜로 어떤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고 진짜로 어떤 순수하게 정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그 축에 끼지 못하면은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그거를 갖다가 정말 비판하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결국 나도 먹고 살려니까 따라가게 되고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에이 할 수 없지. 뭐 그 세상이 그런 거니까 하고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가 그래요. 이게 내가 이렇게 간단한 말로 끝나지만 세상에 이렇게 보면 알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놈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어떤 인간이 정말 옳지 않은지 다 알아요. 아는데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아치 같고 어떤 것들이 양아치 같은 부류구라는 거 다 알죠. 아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좀 더 자꾸 이렇게 정말 모든 무슨 환경이나 무슨 과학적으로는 발전이 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자꾸 더 피폐해지고 서로 경쟁만 되고 서로 무슨 아끼고 옛날같이 서로가 무슨 정을 나누고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러고서 결국은 뭐냐면 뻔뻔하고 적당한 말로 정말 거짓말을 진짜처럼 만들고 어떤 정말 속된 말로 정말 양아치 같은 근성을 가진 자들만이 세상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혁명이 어떤 인간들의 그 정신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또 정말 영웅이 나타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정신적인 이제 그 개혁을 가져오는 뭐 옛날에 뭐 말하자면은 뭐 옛날 중세 시대 뭐 루네산스라든가 하여튼 어떠한 그런 어떤 커다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말 서로가 각자 정말 반성하고 자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 이제는 무슨 뭐 좌익이다 우익이다 진보다 무슨 뭐 보수다 이런 걸 하기보다는 옳고 그른 인간을 좀 분명히들 그걸 구별하기 바랍니다. 옳은 인간, 그른 인간 조금 멀리서 보면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 말들을 못하고 사는 거죠. 지금 왜? 그 패거리들 공격을 받을까봐. 응? 패거리들이 공격이 무서우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갖다 좀 사람들이 그래도 옳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고 자꾸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기면 그게 또 조금은 뭐 자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이런 좋은 소리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내 자신의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모든 내 의견에 뭐 하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압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내 의견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결국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정말 흘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또 들으시고 그냥 단 한마디라도 제가 몇십 분 떠드는 것 중에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가 머리를 끄덕여 준다면 저는 그게 만족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그런 한마디라도 머리가 그렇게 정말 끄덕여 주셨다면은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 이 방송도 좀 알려주시고 또 이거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좀 구독 좀 누르시고 또 추천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추천 좋아요 좀 누르십시오. 예, 그것이 제가 지치지 않고 또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조금 내가 내 자신이 옳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좀 많은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음식 방송은 없어요. 이제 음식 방송은 없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미국에 와서 법적인 이제 고발당한 그 내가 결말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고발을 당하면서 또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또 지금 와서 우리 한국이라든가 미국의 현실을 보고서 답답한 마음에 몇 마디 전했습니다. 그래서 잘 시청하셨다면은 구독 눌러주세요. 좀 한 100명 빨리 갑시다. 지금 한 뭐 60명 됐으니까 100명 가고 또 200명 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많은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을 자꾸 해주고 좋아요가 눌러져야 이게 메인 화면에 나와요. 메인 화면에 나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여태 시청해 주셨다면은 비록 그 소리가 쓴 소리가 들렸다 하더라도 욕하십시오. 저는 그러면 욕먹을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내가 쓴소리 했다고 쓴소리 한 사람을 무턱대고 욕만 한다면 글쎄 당신들이 뭐 얼마나 많은 그 정말 개인적인 그 어떤 타천이 있을까. 그러니까는 제가 밤낮 말하죠. 욕하면은 욕하는 입만 더러워지고 남 그저 칭찬할 줄 모르고 감쌀 줄 모르면은 그냥 그 마음만 피폐해집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언젠가 자기도 그러한 그 기분을 느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앞으로는 자꾸 그냥 안 듣는데 욕하시고 듣는 데는 그냥 자제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그 우리 스스로도 그 트레이닝을 시켜서 좀 남을 갖다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대로 서로 기릅시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한 자가 항상 승리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증명해요. 겸손한 자가 어디 가든지 나중에는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가 결국 승리하는 인간들이 됩시다. 서로. 여지껏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땡큐.